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수익률표 돌려보시는 방법이랑 수익률표 작성하시는 방법이랑 그리고 수익률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 뭐 임장도 하고 전화조사도 하고 뭐 많이 하죠. 근데 결국 이 모든 행동이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기 위한 준비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입찰하는 입찰가를 산정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경매인으로서 시세 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얼마 입찰을 할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하시고 정확한 뭐 근거가 없이 얼마 정도쯤 되니까 얼마 정도쯤 쓰면 되지 않아? 요렇게 계산해 보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감각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좀 더 눈으로 보이는 수치들이 보이면 좀 더 입찰가를 산정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어,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세요.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계시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부동산에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해줘요. 사람이 뭐 수십 명이 왔다 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유동화 회사에서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유동화 회사에서 뭐 최저가 얼마를 쓰겠다 했더라 뭐 내 친구가 얼마를 쓰기로 했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시거든요. 이게 결국은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제 흔들어 놓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뭐 흔들려는 의도를 갖진 않았지만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음의 평정심이 좀 필요한데요. 특히나 물건이 마음에 들면 더 평정심을 잃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막 흥분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막 주변에 금매가 있는데도 금매는 확인도 안 하시고 막 쓰시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조사한 가격보다 더 많이 쓰시는 경우들은 뭐 너무나 많고 그래서 내가 정한 기준에 맞는 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폐차를 하더라도 그래 나는 이게 쓸 수 있는 맥시멈이었어 이 이상 써서 낙찰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 거가 아닌가 보다 라고 툴툴 털어버릴 수 있고 후회하지 않는 가격을 입찰가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위해서 이 수익률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먼저 수익률 계산하는 기본 로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수익률표 작성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수익률은 대출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좀 달라요. 모든 기준은 대출이 없었을 때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수익률은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랑 그리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랑 이거에 대한 비율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나누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곱하기 100 이게 기준입니다. 끝! 이게 정말 끝이에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뭐냐? 그건 실수익금이겠죠. 그리고 그럼 내 주머니에 나간 목돈은 뭐냐?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간 실투자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수익금은 우리가 받는 월세겠죠. 월세 곱하기 12 1년 연세로 계산하니까 월세 곱하기 12 이겁니다. 그럼 실투자금은 내 물건 살 때 들어간 돈 매매가에서 나 임차인 넣고 임대보증금 회수했으니까 회수한 임차보증금을 뺀 만큼 곱하기 100 이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월세를 1050 정도를 받는 1억짜리 상가에 대한 수익률은 얼마겠느냐. 자 실수익금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죠. 50만원씩 12개월 들어오니까 1년에 600만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실투자금은 내 주머니에 나간 목돈이죠. 나 이거 살 때 1억 주고 샀죠. 그리고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럼 9천만원이 내 주머니에 나간 목돈이에요. 그러면 600만원 나누기 9천만원 곱하기 100 하면 6.6%가 되는 거예요. 이 상가에 대출이 없었을 때 수익률은 6.6%입니다. 뭐 나쁘지 않은 상가죠. 자, 그러면 대출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랑 내 주머니에서 나간 목돈이랑 비교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조금 다르죠.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썼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나간 목돈이 좀 줄어들었고 내가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들었고. 자,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월세에서 우리는 대출 이자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월세 곱하기 12, 1년치 월세에서 1년치 대출 이자를 뺀 게 1년 동안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되겠고,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 나간 목돈은 내가 살 때 들어간 매매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빼고, 그리고 내가 임대인한테 받은, 임차인한테 받은 임대보증금 빼고, 거기에 곱하기 100. 간단하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상가를 연 4%의 금리로 70% 대출을 받았다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대출을 70%를 받았으니까 1억 상가에 대한 70%니까 7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자, 그럼 7천만 원 대출을 받은 상가의 대출이자는 7천만 원의 4%인 280만 원을 1년 동안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50만 원씩 12개월 받은 600만 원에서 280만 원을 빼야 되니까 320만 원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죠? 그리고 대출금은 7천만 원을 내가 대출을 받았으니까 내 주머니에 나간 목돈은 1억 원에서 대출금 7천을 받았으니까 3천만 원 들어갔네요. 그죠? 3천만 원에서 임대보증금 1천만 원을 회수를 하게 됐죠. 그러면 2천만 원. 내 주머니에 나간 돈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320만 원이고 나가는 돈은 2천만 원이니까 320만 원 나누기 2천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6%가 됩니다. 그럼 이 상가는 대출을 받았을 때 16% 상가가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자, 우리는 수익률을 가지고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가지고 매도가가 결정이 됩니다. 부동산에서 사장님 이 인근의 물건들은 수익률 5%의 매도가 가능해요. 라고 얘기를 부동산에서 한다 그러면, 자, 매도가 계산하는 방법은 월세 곱하기 12 나누기 수익률 더하기 임대보증금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서 5% 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내 물건의 가치는 얼마가 되느냐? 1년 동안 받는 월세 600만 원이야. 수익률 5% 나누기 5%죠. 600만 원 나누기 0.05에서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더하면 내 물건을 5% 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다 그러면 내 물건의 가치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1억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매도 차익은 3천만 원이 발생됐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수익률을 계산하는 계산 방식이고요. 이거는 내가 뭐 입찰하기 바로 직전에 계산을 해보는 게 아니고 내가 뭐 현장 가기 전에 대략적으로 계산해보고 이 정도 수익률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러프하게 이제 계산을 해보시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도 물건이 괜찮고 그렇다 그러면 아주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내가 이걸 얼마를 쓸 거고 내가 후회 없으려면 얼마까지 내가 쓸 수 있고 대출을 받으면 수익률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보고 내 입찰가를 정해보고 내가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디 범위까지 쓸 수 있겠다를 범위도 정하고 최고가도 정하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저희 수익률표를 작성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률표 작성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수익률표죠. 제가 사건을 하나 가져왔어요. 2021-06542번에 대한 물건인데요. 이게 상가예요. 근린 상가인데 한 번 유찰이 된 거, 두 번 유찰이 된 거거든요. 자, 감정가는 7억 2,400이었습니다. 여기다 써보시는 거예요. 7억 2,400. 자, 그리고 최저가는 지금 유찰이 돼서 4억 6,300이에요. 4억 6,300. 자, 그리고 뭐 여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인데 토지 면적, 뭐 건물 면적, 우리가 건물 면적당 평당 얼마도 계산을 해보셔야 되니까 이게 토지 면적이 17평이었고요. 그리고 건물 면적이 60평이었어요. 69평이었어요. 그리고 물건 종류는 근린상가고요. 용도 지역은 3종 일반이었습니다. 일반. 다
다 쓰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최저가가 4억 6,300인데 나는 4억 6,300보다는 낮게 쓰진 않을 거니까 일단 4억 7천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4억 7천. 자, 여기 입찰 증액이라고 있어요. 입찰 증액은 내가 입찰가를 4억 7천, 4억 7천을 썼을 때 수익률, 4억 7천 100을 썼을 때 수익률, 뭐 이런 식으로 증액을 시켜보는 거예요. 4억 7천, 4억 8천, 4억 9천, 5억 이렇게 썼을 때 이 수익률표에서 우리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 거를 눈으로 한꺼번에 보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자, 입찰 증액은 1,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취등록세, 상가에 대한 취등록세는 4.6%죠. 4.6%인데 우리가 뭐 다른 지방세들도 있으니까 5%로 써볼게요. 그리고 임차인을 내보내는 명도비, 이삽이라 그러죠. 이게 뭐 안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된다든가 이러는 부수적인 돈들에 대해서 여기다 써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내 주머니에 나가는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돌려보는 수익률표라 그러면 최대한 꼼꼼하게. 그래서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들어가겠다. 뭐 여기에 뭐 법무사비 이런 거 다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얼마나 타이트하게 볼 거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자, 1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출은 일단 비워놓을게요. 아직 대출을 우리 안 받는 거 상태로 수익률을 계산해 봐야 되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매매 시세가 7억 정도라고 부동산에서 얘기를 해줬다. 그러면 여기다 7억을 써보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한 물건은 임차인이 있었는데요. 임차인이 5천만 원에 260의 월세를 내고 있었어요. 5천. 그리고 매달 받는 월세는 260만 원. 환산보증금까지 계산되게 서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랬을 때 입찰가는 4억 7천이에요. 내가 가장 낮게 쓴 게 4억 7천이고 취등록세는 5% 계산한 2,300만 원 돈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종 명도비는 100만 원이 발생돼서 내 주머니에 나가는 목돈은 4억 9,4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 나간 목돈은 일단 4억 9,400만 원이 일단 내 주머니에서 먼저 나가고 그리고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이 회수가 되니까 내 주머니 나가서 진짜 순 투자금은 4억 4,400만 원이다. 그리고 매달 받는 월세는 26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상가에 대한 수익률은 7%다. 오, 엄청 훌륭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4억 7천을 썼을 때 내가 이걸 낙찰받을 수 있을까? 이거보단 좀 더 비싸게 써야 되지 않나? 여기는 어떤가? 앞으로 어떤가? 더 좋은 임차인을 들어올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입찰가를 정할 때 야, 여기에 수익률 7%는 말이 안 돼. 요새 뭐 1층 상가에 수익률 7%짜리가 어디 있어? 2층 상가에 수익률 7%짜리가 어디 있어? 수익률 5%면 충분해. 수익률 6%만 받아도 나는 충분해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보는 거죠. 수익률 6%. 아, 나는 수익률 6%면 충분해라고 생각하신다면 5억 4천만 원까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억 7천이 아니고. 자, 매도 차익을 볼까요? 4억 7천 쓰면 매도 차익은 2억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5억 4천을 쓰게 되면 매도 차익은 1억 3천이에요. 야, 이거 가지고 뭐 2억씩이나 먹을 필요 있어. 1억만 먹어도 나는 충분해. 1억 3천만 먹어도 충분해. 그러면 나는 5억 4천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수익률표를 돌려보는 거예요. 1차적으로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내가 활용하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자, 이 상가에 대해서 나는 70%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출 상담사가. 그러면 대출은 70%. 그리고 연 이자는 4.5%. 자, 이렇게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입찰가랑 취등록세랑 명도비랑 총 비용은 똑같아요. 똑같아졌지만 표에 뭐가 더 생겼냐?
대출금이 생겼습니다. 대출금이 생기고 연이자가 생겼죠. 그래서 총 비용 원래 들어갔던 총 비용에서 대출금을 3억 2천을 받기 때문에 3억 2천 9백을 받기 때문에 내 실투자금은 3억 2천 9백만큼이 줄어드는 1억 6천 5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증금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회수를 하게 되니까 1억 1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1억 1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그 대신 나의 순이익금은 내가 매달 받던 월세 260에서 월 이자를 빼게 되니까 130만 원이 나한테 매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은 14.2%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4억 7천을 썼을 때, 그리고 내가 대출을 70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자를 4.5%로 받았을 때 내 수익률은 13.2%가 되는구나. 이 정도만 되면 엄청 좋겠다. 그럼 나는 대출 받아서 수익률이 한 9% 정도면 충분해. 10% 그래 좋다. 10%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한다 그러면 이만큼 써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대출을 받았을 때 비교하는 건 나의 순투자금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도 그래요. 아까 전에는 3억 얼마가 들어갔지만 지금은 대출을 받으면 나는 순투자금 1억 얼마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수익률표를 돌려보시는 거예요. 이걸 돌리면서 내가 4억 7천을 쓸 건지 5억을 쓸 건지 5억 3천을 쓸 건지를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대출 상담사가 정말 좋은 데를 찾아냈어요. 80이 가능하답니다. 80. 그리고 이자율은 4%면 된대요. 그러면 표가 쭉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까 전에 5억 4천을 썼을 때 10% 수익률이라 했는데 16%의 수익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내 입찰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수익률은 내가 이 수익률을 돌려보시는 거는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을 가격을 딱 책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 하면 얼마 번데, 이거 하면 내가 매달 얼마 받는데,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이걸 수익률표를 돌리시다 보면 자꾸 희망이 부풀거든요. 대출이 막 늘어날 때마다 막 돈이 바뀌니까. 그리고 막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을 막 넣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 조사 열심히 하시고 조사하신 가격을 토대로 수익률표 잘 돌려보시고 입찰하셔서 낙찰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